이제 오늘이 그 코아리더 코스 두 번째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홍계 리더께서 와이 프로덕트 개념을 얘기해 주셨고, 제가 오늘 이제 시스템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제 지금 그 화면 그 뒤에 그 있는 경치 보이시죠? 그 답들이 없으시구나, 참. 그 뒤에가 가상 화면이 아닙니다, 그게. 어, 제가 그 얼마 전에 다녀온 일본의 야리가다케라는 산 그에서 일출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제 8월 말에 갔다가 9월 4일 날 돌아왔는데 아직도 사실은 얼굴이 조금 까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는 토요일 날그 레오 스피치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하여간에 정말 힘들긴 했지만 의미 있는 어떤 산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래요. 한국 아메이가 시작된 게 이제 199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미국은 이제 5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64년이 됐고요. 아까 이제 홍예리 리더도 잘 말씀했습니다만은 뭐 5년, 7년, 10년 만에 사라지는 그러한 그 이상한 회사들이 많죠. 제가 아까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1층에 들어오니까 아파트 우편함에 이런 게 꼽혀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뭐냐면 애터미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이제 매장에서 제품을 사라고 아파트 우편에다 전부 다 그걸 꼽아놓은 거예요. 저 애터미 흔히 말하는 다단계라고 얘기하고요. 한때 뭐 최고의 매출을 가졌다고 얘기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해요. 제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엉터리 회사들이 많고요. 또 이제 아메이 사업 역시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도에 우리나라 시작이 됐을 때 초기 아메이 사업자들이 다른 피라미드 어떤 회사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넘어온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했을까요? 피라미드식 사업을 전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5, 16년 전에 파워라인이라는 그룹이 아메이 사업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당시 매출이 한 40% 정도를 차지했어요. 한국 아메이 전체에서. 근데 여기에 가면은 2달 만에 SP가 돼요. 석 달 만에 펄 GP가 됩니다. 펄 GP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GP인데 세레그가 SP라는 거예요. 상당하시죠?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400만 원어치의 제품을 살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도 물론 그렇게 사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금방 SP가 되고 퀄리피가 돼요. 지금은 한국 아메이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인 어떤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회사에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15, 16년 전에 이제 파워라인이라는 그룹은 이제 형용화되고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도 아메이 사업을 이제 피라미드로 오해를 하고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피라미드를 전개한 사람들의 어떤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제품에는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이제 사람 찾기에 혈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더 코스 이렇게 코어 리더 코스를 진행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던 해 그때 말에 96년도 말 97년도 초 이때에 제대로 미국에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91년도부터 96년까지 약 5년간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아메이 사업은 상당히 엉터리적 요소가 많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메이 사업을 전달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첫 회 시간에 우리 코아리토코 첫 시간에 이 부분을 보여드렸던 건데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보통 이제 스폰서가 나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내가 또 A나 B라는 이런 지인들한테 친구한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비즈니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만 진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렇게 진행하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둔 경우들이 생겨요. 이들이 뭘 모르냐면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제대로 방법적인 부분인데 나를 후원하는 스폰서가 시스템에 조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 스폰서의 소개를 통해서 시스템이 조인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배워서 가르치면 될 것이 아니냐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보 전달력이라는 것은 70%를 절대 안, 내가 아무리 100을 전달을 해줘도 70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을 나한테 만약에 100을 전달해 줬다. 7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AB한테 전달이 되어졌다. 어떻게 되죠? 77이 49, 4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농담을 그런 얘기합니다. 아메이가 어메이 되고 오메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업 전개를 하는 것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원판을 복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에 복사를 할 때 원판을 복사하면 깨끗하죠? 근데 복사 한 가지를 갖고 복사하면 어떻습니까? 흐릿합니다. 그것을 갖고 또 복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도대체 뭘 복사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원판을 복제해야 된다. 스폰서도 나도 나의 파트너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후원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 후원한 사람이 시스템에 조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인쇄 수입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복제 얘기예요. 복제가 되기 때문에. 복제라는 것이 이제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표현을 쓰면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 배우기. 그래서 나와 같은 사업자를 찾는 일,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와 같은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사업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복제를 해야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플러그 인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스템에다가 아예 플러그를 꼽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어떤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시스템이냐는 측면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시스템 때문에 인쇄 수입의 초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축적과 복제가 가능할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스템 때문에요. 축적은 이제 아까도 표현 나왔습니다만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건 회사의 물론 영역입니다. 회사는 계속 지난 60여 년간 그 좋은 제품을 만들고 노력을 해왔죠. 요번에도 이제 우리 청정기 미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그죠? 이게 이제 사업자들이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이즈 줄여서 그냥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회사가 거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이즈는 작지만 그러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을 믿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한 소비, 한꺼번에 왕창 쓰고 많은 그런 소비가 아니라 꾸준하게 매달마다 쓰는 소비를 통해서 축적이 가능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소비 생활의 경험이 전달되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와 같은 사업자의 모습인데, 결국은 내 그룹 안에 하드코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드코어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그룹 안에 하드코어 숫자가 3명에서 5명 이상이면은 누구나 SP 이상의, 당연히 SP 이상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성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내비게이션과 같다. 또 미국에서는 이제 트루노스라고 부릅니다. 정북 방향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약간의 길치거든요. 약간의 꽤 길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길이한테 종종 혼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길치들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길치가 지도를 못 봐서 길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못 찾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 같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지도책을 보고 운전할 때 그래요. 지도책을 보지만 내가 현재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지도책을 봐도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잘못된 방향을 가도 원래 위치를 잡아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얼핏 보게 되면은 약간의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요. 내가 얼핏 봤을 때는 저는 직선 방향인데 왜 이렇게 돌아갈까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효율성만을 생각하는 사업을 하지 마시라. 왜? 이미 만들어진 검증된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가는 측면인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라진 암의 엉터리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죠? 엉터리 진행하다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염두에 안 두고 자기 마음대로 막 진행한 거죠. 뭐 차에다가 뭐 트렁크에다가 제품을 가득 실어놓고 동네 다니면서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자만 너무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다녔을 때 뭐 제대로 사업도 안 되고 이제 흔히 말하는 돌 맞는 주변에 그 반대하는 사람 돌을 맞았겠죠. 그죠? 근데 돌 맞고 가만히 죽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들이 돌 던지는 개구리가 돼요. 흔히 말하는 뭐냐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너도 안 될 거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제가 시작하던 초창기 때도 그랬어요. 제가 누굴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님이 한번 휩쓸고 갔대요. 그래서 저들은 하지 말란 얘기죠. 저는 어떨까요? 그 얘기를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를 예전에도 저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이제 무시하고 제대로 이 사업을 이해한 측면에서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 표현하고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 위에 발자국 따라가기다. 여러분들 그 이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용어인데 러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겨울 산행을 갈 때 이제 우리가 겨울 산행 가면 눈이 다 내려고 이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반가운 게 뭐냐면 눈 내린 길 위에 나인 발자국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면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발자국은 앞 사람이 갔거든요. 안전하다는 길이죠. 그래서 맞은편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산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은요, 겨울 산인데 특히 정말 얼싸안을 정도로 고마워해요. 서로 간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의 발자국을 따라 내려가면 되고요. 나는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이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표현이고 우리가 이제 지뢰밭 건너가는 표현도 쓰는데요. 주변의 도처에 이제 우리가 뭐 이 사업에 대한 오해, 편견, 그죠? 이런 그 뭐 또는 무지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던.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지뢰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뢰밭은 어떨까요? 지뢰밭은 무사히 건너간 사람들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시스템의 어떤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이 누구나 실천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 시스템이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면 약간 낯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 하던 걸 하니까 귀찮은 영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습관으로 어떤 것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한 중요한 뭐냐면, 뉴필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뉴필이라는 게 뭐죠? 새로운 바퀴입니다. 새로운 바퀴. 그러니까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꾸 이제 효율성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때 그 야매 사업을 들었을 때, 제 이제 그 지적군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하네요. 그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이메일로 다 전부 싸버리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빠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전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UP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메이 반대말을 마이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안티아메이가 아니에요.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를 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이웨이에 빠지지 마시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순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브미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권위에 어떤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리더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 말을 그냥 강제로 따르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내가 이해한 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그 정말 그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폰서는 업라인인데 이제 스폰서가 이래서 제품 이걸 한 좀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안 계세요? 뭐 그 사람이 그분이 뭐 자기 피비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폰서나 업라인은요 여러분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이 순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같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게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도 이런 경험 같습니다만 교만한 순간 사업이 정체되고요. 사업이 후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잃는 순간 사업이 정체된다. 이거는 아메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피해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나의 개성이나 인격을 죽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신을 좀 더 낮추시라.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겸손한 자세와 배우는 자세는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메이 사업을 평생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평생 학습 받아들인다면 내가 뭐 어떤 핀에 위치해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이아몬드에 있더라도 플래티넘을 배울 수가 있고요.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배우고요. 서로 배워가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그 구성과 이제 활용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스폰서 업라인,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런 농담들 하고 그랬는데 아메이 박사라는 말을 쓰고요. 아메이 건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메이 박사 그러면은 아메이 사업의 뭐 A 그 10코어 10가지 줄줄줄 나옵니다. 너츠앤볼츠 12가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사업은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행동이 없죠. 그죠? 그리고 아메이 건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팅장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미팅장이 항상 모여서 어떤 강의를 진행하고 듣고 했어요. 근데 사업은 안 하고 미팅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담을 아메이 건달인데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당연히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쓰면 그거는 여기 이제 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망치로 엉뚱한 구멍을 내면 어뷰즈라죠, 어뷰즈. 잘못된 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스폰서나 업라인 이 여러분이 위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폰서 누구의 스폰서나 업라인일 수도 있고요. 누구의 파트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스폰서나 업라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자인가가 중요해요. 이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면 여러분을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메이 사업에 이제 A코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템코어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상담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상담을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누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자만이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스폰서면은 무조건 상담의 대상인 줄 알아요. 내가 상담을 받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상담해줄 사람은 플래티넘 이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과연 그들이 나의 사업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는 업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드코어 사업자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현재 후원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내 사업자 절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드코어 사업자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말 그래서 이 진정한 그 자연이 되고 싶으면 시스템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회사의 어떤 회사와 이제 제품의 내용인데요. 초창기 때 아메이 제품이 막 그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8가지인가요? 하여간 10가지가 안 됐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업자가 뭐냐면 예전에 그 카워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차를 닦으면 정말 그 윤기가 많이 나는 그런 좋은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을 들고 동네 그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한여름에 땀 뻘뻘 흘면서 팔아다닌 적이 있어요. 왜요? 제품 수가 적으니까. 그거를 PB를 만들려다가 그런 일이 벌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떨까요? 수백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사실 일정 부분 판매액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소비와 소비의 경험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의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나의 감동으로 이 제품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텐코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우리 그 트리플 다이아몬드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손에 꿈을 들고 한 손에 탱커를 들고 하는 것이 아메이 사업이다.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어떤 드림 영역이고요. 그리고 실행 영역에서 이 탱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탱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템포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과정의 내용인데요. 학습 과정이 우리가 이제 책과 음원과 미팅 참석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책이란 걸 통해서 자신이 책과 나와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책이라는 건 반드시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음원은 뭐냐면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다. 그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현재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그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한 사람의 예전에 이제 음원 초창기 때냐면 이제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왜 그걸 정말 들어 자기 것을 만들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들었던 경우도 있다고요. 미팅 참석이 합니다. 미팅 참석. 그래서 이 미팅이라는 것은 정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왜? 미팅이라는 것은 긍정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부정적 환경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부 나가는데 긍정적 환경이 훨씬 많다. 내가 얘기하는 사람마다 예스, 좋아요. 이제 왜 그 얘기 이제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예스, 예스 하는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에서 글쎄요, 금방 끝났을걸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 환경이 아니라 반대로 부정적 환경이 많은데 그 부정적 환경에서 나를 긍정적 환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미팅장에 찾는다는 거예요. 왜? 미팅장에는 사업자들은 긍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이 빠질수록 미팅에 제대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 행동 과정. 행동 과정 세 가지인데, 제품 외형, 사업 설명. STP는 우리가 이제 쇼더 플레이라는 말도 쓰고요. 플레이는 말 쇼더 이제 프로덕트, 아까 우리 홍재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쇼더 피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제품 외형 특히 중요하다. 내가 제품을 제대로 안 쓰면서 제품을 팔러 다니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어. 아, 난 돈이 너무 없어. 아메 사건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먼저 써본 제품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STP 이거는 뭐 제가 뭐 다른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고객 관리 30만 원에 써놨는데 이 정도의 고객 관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행동 과정이 없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성장되지 않아요.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 과정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메이 박사가 돼요. 근데 행동 과정을 진행해야지만 제대로 된 성장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들도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상담에 대한 부분, 그죠? 내가 플래팀 이상의 어떤 리더와 상담을 반드시 해서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사업 방향이 맞는지, 내가 현재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모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제대로 의뢰를 하고 상담 받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신뢰 쌓기. 아메이 사업은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 한다거나 엉터리 한다, 이렇게 절대 해서 성장하지 못해요. 신뢰를 받고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것이 아메 사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을 이제 가셔야 되고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 아십니다만은 10코어 이전에 8코어였어요. 8코어. 근데 시대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요즘 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뭡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지고 이제 유튜브도 추가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컴퓨터 못해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배워서 못할 일은 없어요. 또 이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가지가 모인 텐코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스템 구성으로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 이제 아까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서 파트너들이 하길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거고 이것이 내 그룹 내 팀워크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드코어 제가 수를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드코어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내 자신이 먼저 하드코어가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츠 앤 볼츠.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5가지 이제 추려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5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쿼리도 코스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츠 앤 볼츠는 우리가 이제 12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지속적 지원, 사업 키우기, 시스템과 툴, 그리고 네트워크 균형, 의사소통 방법, 자세와 자기 이미지. 12가지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다섯 가지가 이제 바로 네트워크 구축의 5단계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시기라서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메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 한국아메가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측면은 참 많이 달라요. 그 어떤 그 그룹을 끌고 있는 리더의 어떤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 욕심이 들어가서 엉터리로 진행된 그러한 네트워크 어떤 그룹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 욕심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들의 어떤 진정한 성장을 위한 그런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메이 사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